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3학년 과정 중에서 2단원에 가면 기권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그 첫 번째 부분, 기권의 층상구조하고 뭐 지구 복사평형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기권의 층상구조. 그런데 기권이란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지국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권 5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때 지국에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그 중에 기권. 기권은 무엇이었어요?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 네, 맞아요. 그래서 기권을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자, 대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기를 얘기해요. 공기층, 그죠? 공기층을 얘기하고, 요렇게 공기층이 둘러싸고 있는 그 영역, 지구 바깥에 둘러싼 그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기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기권은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더 우주 밖을 뭐라고 하는데요? 외권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권의 높이를 우리가 정해놓았습니다. 높이는 지표면에서부터 네, 약 어디까지? 1000km까지. 네, 약 1000km까지라고 우리가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이 기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권이 4개의 층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권이 4개의 층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거는 공기의 온도. 공기의 온도. 뭐예요? 기권의 온도. 네, 기온이죠. 네, 기온 분포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건데요.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 네,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진 않은데 8,000m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높은 산은 뭐게요? K2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산 이름인데 K2라는 산이 있는데 그것도 8,000m가 높아요. 그런 산들은요, 멀리서 보면 항상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눈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녹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 있는 이 눈들. 그렇다면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그러면 8,000m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져.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 밑에 산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이고 뭐 봄이고 이래도 거기는 항상 눈이 이렇게 탁 쌓여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래프로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온을 측정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기온은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지더라. 그래서 점점 낮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다시 낮아지더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층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될까요? 구분 기준 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기온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온도라고 해도 돼요. 온도 분포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혹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층상 구조가 나왔어요. 층상 구조라는 건 1층, 2층, 3층, 4층 수직으로 뭔가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층상 구조가 나왔는데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졌느냐? 4가지로 나뉘어져요. 좀 줄여볼게요. 층상 구조, 층만 제가 적어볼게요. 자, 어떤 층으로 나뉘어지느냐? 4개의 층으로 나뉘어져요. 1층이 뭐예요? 대륙권이에요. 좀 더 올라가면 2층이 나오죠? 2층이 성층권이에요. 그럼 3층은 중간권이에요. 그럼 4층은요? 4층은 열권입니다. 자, 이렇게 층상 구조로 나뉘어지는데 이 높이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그 경계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경계면이 있는데 여기가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11km 정도가 되고 여기가 50km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80km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영상 보시면서 빈 종이에다가 같이 그려서 저하고 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종이 한번 꺼내서 연필이랑 준비해 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 위에 보니까 눈이 있어. 생각이 안 나면 올라갔더니 눈이 있구나. 기온이 낮아지는구나. 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이 점점 낮아져요. 처음에 한 20도씨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한 60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다가 좀 비슷하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한 20도씨 좀 안 되게까지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네, 좀 올라가다가 좀 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 올라가다가 다시 어떻게 되더라? 네, 다시 어떻게 되더라? 다시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진다? 마이너스 80도까지 낮아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휙 하고 올라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60도씨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80도씨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경계면을 끊어봤다는 거죠. 자, 경계면 끊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끊어지겠죠. 1층.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2층. 그 다음에 여기 3층. 네, 3층.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졌는데 층을 나누고 보니까 여기에 높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몇 킬로미터? 약 11km 높이가 되고 여기가 약 50km 높이가 돼요. 여기가 약 얼마 된다고요? 80km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00km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층이 4개가 나뉘어졌다. 요거 약간 좀 쉬울까요? 제가 안경에 도수가 없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계면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계면이라고 하거든. 계면. 계면이고 그 아래쪽 이름을 읽어줘요. 그래서 여기 친구는 대류권 계면이 되고요. 경계면.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은 성층권 계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권 계면이 돼요. 그래서 대류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경계면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네, 여기는 대류권이 됩니다. 여기 친구 이름이 대류권. 네, 대류권. 대류권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첫 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이 온도들은 전부 몇 도예요? 여기는. 여긴 거의 20도씨예요. 20도씨. 20도씨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져서 마이너스 60도씨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배웠어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아래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식으면 네, 이렇게 대류를 하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공기층이 전부 다 계속해서 무슨 현상을 가지게 됩니까? 대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자, 대류 현상이 생기죠. 대류 현상이 있음. 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류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기온이
색깔을 그냥 같은 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보기가 좀 그러신가요? 기온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 대륙권에는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아래쪽에 다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공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공기가 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부분의 공기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많지만 그 공기 안에 뭐가 있어요? 수증기가 많죠. 수증기 양도 많아요. 근데 이 수증기는 뭔 현상을 일으키느냐? 수증기는 눈이나 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상현상을 일으켜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공기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대륙권이에요. 대륙권. 그래서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강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제가 하강하고 있죠. 하강.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서 낮은 온도는 내려가려고 하고 높은 온도는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은 하강하고 대류 현상이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뭐를 차지하더라? 공기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증기가 많아.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현상이라는 걸 일으키더라. 하는 것이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올라가면 두 번째는 무슨 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 자, 그럼 뭘로 적을까요? 칠판에 이걸로 해볼까요? 성층권. 네, 성층권이 있어요. 자, 성층권을 보시면요. 성층권은 특징이 뭐냐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온 다시 올라가고 있어.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몇 도씨예요? 마이너스 전부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뭐예요? 마이너스 60도씨예요. 요 위에 올라가는 애들 대충 보니까 한 18도씨 정도 된다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고 싶고 이 친구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류 현상이 없고 무슨 층이라고 얘기합니까?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해요. 네, 안정한 층이라 해서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제트기도 날아다니고 뭐 이런 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20km, 15km에서 한 30km. 예, 저는 20에서 30으로 약 볼게요. 약 30km, 20km 사이. 여기에 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뭐가 쫙 깔려 있느냐? 오존이라는 산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오존층이 있어요.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어서 이 오존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외선이 뭐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나중에 영상 따로 올리고 싶은데, 자외선은 햇빛에서 나오는 광선이 3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 중에서도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라서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외선은 화학선이에요. 여러분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변해요. 까매지든지 오히려 막 진물이 나든지 피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생물이나 작은 생물들은 살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선이라서 아주 뭐합니까? 위험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 준다는 건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물들이 보호하면서 살아가기 좋은 거죠. 그래서 오존층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요즘에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오존층이 어디에 있다? 약
30km에서 20km 두께 사이에 오존층이 뭐 하고 있다? 밀집되어 있다. 그 오존층이 어디에 있다? 성층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죠? 성층권에 대해서. 네, 성층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온이 상승하고 대류현상이 없고 안정한 층이고 오존층이 있다 하는 거,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슨 층이에요? 네, 세 번째가 그렇죠. 이 색으로 쓸까요? 네,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중간권이에요. 중간권. 자, 중간권의 특징은 뭐냐? 자, 중간권은 또 역시 기온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 기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네, 기온이 하강하고 있죠. 기온이 하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대륙권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기온이 하강하니까 대류 현상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는 공기가 되게 많이 없거든요. 공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니까 모도도 없어요. 수증기가 없죠. 대류 현상은 있지만 세 번째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요. 뭐는 안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없어요.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희박이라는 건 아니고 공기가 좀 작은데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는데 수증기는 진짜 없어. 그래서 대류 현상은 일어나는데 수증기에 의한 기상현상은 일어나기가 힘들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간권에서 또 특이할 점이 뭐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느냐. 저기 외권에서 행성 간에 이제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운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야. 들어온단 말이야.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면 여기 있는 공기들하고 막 부딪혀. 여기는 거의 희박하니까 여기서부터 공기들하고 막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마찰에 의해 가지고 불꽃을 내면서 쫙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그죠? 하늘에 이렇게 쫙 하고 떨어지는데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와, 별똥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유성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행성간 물질이 공기하고 마찰해가지고 불꽃을 내면서 쫙 떨어지는 그것들을 유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2층에서 유성을 관측하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중간권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더라? 하강이 되더라. 대류현상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거, 뭐 별똥별, 유성이 관측이 되더라 하는 거. 여기까지가 중간권에 대한 또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느냐? 열권이 있어요. 열권. 자, 열권 역시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프가 예, 플러스 기울기니까 기온이 상승, 올라가고 있다. 그럼 기온이 올라가면 성층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안정한 층이죠. 그래서 대류 현상도 없어요. 그리고 대기가 거의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공기가 거의 없어요. 대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밤과 낮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기가 희박해서 공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엄청 희박하다는 거. 엄청 크다는 거. 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잠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열권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대기가 희박해서 뭐
기온차가 커진다. 누구의 기온차?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오로라. 네, 오로라를 관측하기가 좋아요. 여기서 오로라는 또 뭐냐? 태양에서 빛만 팍 우리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자입자들도 막 내려오거든요.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입자들이 여기 있는 10권의 그나마 얼마 없는 그 대기 입자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나요, 빛이. 그게 막 커튼처럼, 아름다운 커튼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오로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로라가 보입니다. 관측이 됩니다. 어디서 뭐가 보였죠? 유성은 중간권에서 보였어요. 그런데 오로라는 어디서 보였어요? 네, 10권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10권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권을 뭐의 기준으로? 높이에 따른 온도의 기준으로, 온도 분포로 기준을 나누고 4개의 층으로 나누어 놨는데 그 각각의 층에 해당하는 무엇들이,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들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권에 대한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에 좀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 보조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개학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 네, 그게 최고죠. 그죠? 사실은. 네,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계속해서 제 영상 구독해 놓고 알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저도 기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버벅거렸어요. 그죠? 그런데 편집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올릴게요. 이상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